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교과서 132, 133, 134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소비자 문제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소비자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모든 손실을 통틀어서 소비자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 크게 6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 안전할 권리에서 많이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 같아요. 자, 상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로 주로 흔히 겪게 되는 일은 유해한, 유독한 여러 물질들이 들어있는 경우 또는 먹고서 탈이 나는 불량식품, 인체에 위험을 주는 공산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면 멜라민이라고 써 있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자, 이 멜라민은 뭘까요? 플라스틱의 일종인데 이것이 아기들의 분유 속에서 나온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자, 두 번째를 보면 잘못된 정보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흔히 나이키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나이카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가짜 유사상표에 속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품질 표시, 단백질 고기는 안 들어갔는데 고기가 들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또는 유통기한을 속인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장 광고를 너무 해서 그 과장 광고에 속아서 사게 되는 경우 그런 게 해당되겠어요. 세 번째, 부당계약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부당계약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주로 노인들과 여러분들, 청소년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노인과 청소년들은 계약을 할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넘어가게 돼요. 자, 우리는 거기에 잘 넘어가지 않는 밝은 시각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 보니까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사진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가습기 소독제에 들어있었던 유해 물질 때문에 아기들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시위하는 사진입니다. 자, 피해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 힘들겠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환경오염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환경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나 봐요. 자,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이것이 녹아져 나왔을 때 우리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킨다. 그럴 때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피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대 포장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꽃다발 같은 거 또는 선물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선물을 과대 포장하지 않는 것도 환경을 살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에 관한 문제가 있네요. 서비스에 관한 문제라는 건 이제 물건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를 잘 안 해주는 거죠.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 불친절하게 변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소비자 피해를 이렇게 당할 수가 있었고요. 이 소비자 문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소비자인데 소비자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자도 물건을 쓰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은 소비하는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전자상거래나 소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해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한번 결혼할 때 택배 회사에서 이불을 잘못 전달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택배 회사에서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또 이불 만든 데서는 상관이 전혀 없죠. 서로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난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피해의 결과가 심각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아기들의 목숨까지 뺏어간 가습기 소독제 같이 아주 심각한 피해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어렵다. 자, 우리는 소비자인데요. 왜 권리 행사가 어려울까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체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자, 혼자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단체와의 힘을 빌리든가 아니면 이따 알아볼 건데 이제 법의 힘을 빌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문제가 이제 생겼고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33쪽을 보면서 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맨 먼저 어떻게 하나요?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이상이 있어요. 자, 맨 처음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그 물건을 산 판매자에게 구매 장소로 먼저 가야겠죠. 구매 장소로 가서 그 물건을 판 판매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불만족을 느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어디로 가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의 사업자 또는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게 돼요. 서비스 센터. 주로 전자기기 등은 서비스 센터로 가길 원합니다. 판매자들이 서비스 센터로 아예 보내줘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로 가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저희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우린 또 난감해지죠? 자, 세 번째로 어디로 갈까요? 자, 바로 이때 이제 단체의 힘을 빌리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의 힘을 빌리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행정기관의 힘을 빌어서 이제 단체의 힘을 빌리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네요. 자, 일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네 번째 어디로 가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네 번째 사진을 보니까 어디로 왔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으로 왔네요. 자,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비자 단체예요. 자, 우리의 소비자의 문제를 대신해서 대변해주는 단체입니다. 이곳은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접수를 신고를 받아서 이것이 해결할 만한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같이 힘을 실어주게 돼요. 자, 여기 한국소비자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양쪽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판매자 또는 생산자를 불러서 같이 이제 의논을 하게 만들어주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자, 마지막 이제 최종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왔나요? 네, 맞아요. 법원이에요. 자, 법원으로 왔어요.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겠죠? 우리 하는 말로 법으로 해결하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마지막 단계예요. 5단계. 다섯 번째, 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법으로 해결하려면 쉬운가요? 네, 쉽지 않아요. 법으로 해결하려면 변호사도 필요하고요. 그죠?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큰 돈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는 마지막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법원으로 오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고소를 하게 되죠. 고소를 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기면 이제 보상을 받는 거고요. 지게 되면은 이제 못 받게 되죠. 자, 여기 이제 피해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134쪽에, 내용 증명이란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빨리빨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내용 증명이란 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용 증명은 뭐냐면요. 우체국에서 우편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우편 서비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내 우편 서비스냐면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 문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말을 해야겠죠? 자, 내용 증명에는요. 꼭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육하원칙 알죠, 여러분?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해 입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기재를 하게 되겠고요. 이것을 붙이게 되면 우체국에서 내가 그것을 붙였다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보증. 자, 그러면 우체국에서 보증해 주고요. 나는 이것을 보냈다는 증명서를 갖게 되겠어요. 자, 세 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붙이고요. 자, 하나는 보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체국에서 보증을 해주고 이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 확인을 받아 발송하는데요. 수취인이 수신자가 받든 말든 붙이면 붙이는 날로부터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내용과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을 했다는 것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싸우게 됐을 때 나는 이런 행동을 했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서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그다음 나는 어떤 일을 겪었느냐 나는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보상을 원하느냐 이런 내용을 잘 써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자, 내용 증명까지 알아봤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직접 소비자 피해를 한번 조사해보고 학습지를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에서는 리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리콜 제도. 자, 리콜 제도라는 것은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 때 걷어들이는 제도예요. 자, 걷어들인다는 건 뭐죠? 생산자가 다시 수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리콜 제도, 자동차도 리콜 제도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리콜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면 더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